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곡구아춘 생활 독본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곡구아춘과 생장의 집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또렷하게 인식을 하되 그들이 가진 강점과 장점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부족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점과 그릇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좋기만 한 것도 완전히 나쁘기만 한 것도 없지요. 약이 독으로 쓰이고 독이 약으로 쓰입니다. 아편은 마약이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진통제잖아요. 깨끗한 물은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물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가 이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 자체로는 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취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강하고 단단한 말들이 적혀있는 부분을 나누어 드릴게요. 우리는 신의 자식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이 없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고 걱정하지 않으면 병이 날 까닭도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차게 살아가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에도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신무가에 무유공포, 마음에 장애가 없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을 리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두려움은 장애에서 나옵니다. 나는 저걸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장애죠. 장애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없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신의 자식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장애란 거는 나의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올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은 한 번뿐인데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 봤자 죽음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터프한 마음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두려움이 없다면 인생이 한결 즐거워지겠죠.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두려워하고 있으면 몸에 독이 생깁니다. 인간도 다른 동물들도 두려워하면 피 속에 독이 생겨서 몸이 약해지므로 평소에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겁니다. 금붕어도 어항에 넣어 기르고 있으면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인간이나 고양이 등 여러 가지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몸속에 독소가 생겨 몸이 약하게 됩니다. 사발 같은 곳에 금붕어 새끼만을 넣어서 기르면 크게 자라지만 그 속에 한두 마리의 큰 금붕어를 넣으면 큰 금붕어가 작은 금붕어를 이리저리 쫓아다니므로 작은 금붕어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포심이 얼마나 신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미국의 생물학자 호레스 플래처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공기 중의 펌프로 탄산가스를 뿜어내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과 영의 질식 상태를 야기시키고 때로는 죽음을 불러오고 인간의 에너지를 없애버리며 모든 신체 조직과 발달을 중지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 그것은 인간이 신의 자식이며 신이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면 됩니다. 무엇이라도 생각한 것이 나타나고 무엇이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힘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생명의 힘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생명의 힘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끌어내도록 신께서 부여해 주신 마법의 황금 상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황금 상자가 있어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무엇이라도 원하는 대로 된다고 먼저 믿으십시오. 그 다음으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두려운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와 같은 동물들도 무서워해서 도망가면 뒤에서 쫓아오면서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착하게 곁을 걸어가면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이 개의 삭제? 그 무엇이 되었든 이 개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두렵게 생각함으로 해서 두려운 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와 사이좋게 되려는 것과 같이 모든 것과 사이좋게 되도록 하면 그렇게 되어갑니다. 학교의 교과목에서도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점점 두렵고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쉬운 문제다. 문제와 사이좋게 되자라고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면 이상하게도 쉽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이런 병 정도는 바로 낫는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로 금방 낫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죽을지도 모른다. 점점 심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의해 몸에 독이 생겨 좀처럼 낫지 않게 됩니다. 달리기를 해도 경주 상대를 두려워해서는 달리기에서 지게 됩니다. 나는 신의 자식이니까 신과 함께 달린다. 신이 빨리 달리게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면 이상하게도 잘 달려서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요령으로 하는 삭제.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고 틀림없이 이긴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나쁜 일이나 쓸데없는 일 등은 생각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것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찬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린다든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합시다. 생각한 대로 나오는 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나는 신의 자식이니까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유쾌하다라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거지는 쓰레기통에서 반쯤 썩은 듯한 음식을 주워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불황자는 동양한 김밥을 먼지투성이인 손으로 집어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이불도 없이 밤이슬이 내리는 공원에서 자면서도 건강하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이란 것에 대해서 사소하게 걱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 감기에 걸리면 큰일이다, 배탈이 나면 안 된다 하고 항상 사소한 점까지 마음을 쓰며 주위에 주의를 기울여도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미국에서는 걱정거리를 찾는 사람, 트러블 시커라고 하여 경멸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있지 않을 때도 어디엔가 병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찾아다니고 있는 듯한 사람을 말하죠. 그러므로 병을 찾아내면 작은 병이라도 두려워해서 큰 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하라, 그리하면 베풀어지리라 라고 말했지만 이런 사람은 병을 구해서 병을 얻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낙천주의야말로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낙천주의란 모든 것의 밝은 면만을 보고 항상 좋아진다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햇빛을 갖도록 합시다. 어두운 기운으로 물건을 만들어서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밝은 기분으로 물건을 만들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단을 맞고 우울한 기분이 되고서는 공부를 해도 잘 되지 않지만 칭찬을 듣고 즐거운 기분을 했을 때는 어려운 문제라도 술술 풀립니다. 이렇게 유쾌한 기분은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이 마음을 운전하는 데 있어 윤활유를 치는 것이 됩니다. 기름을 충분히 친 기계는 아무리 심하게 회전시켜도 마모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즐거움으로 기름이 쳐진 마음은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착한 어린이라는 개념 대신에 유쾌한 어린이, 즐거운 어린이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쾌한 어린이, 즐거운 어린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이웃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유쾌한 어린이, 즐거운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로 되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어둡고 침울하며 까다로운 어린이는 부모를 힘들게 하고 이웃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침으로 아무리 착실하게 자기 일을 다 할지라도 착한 어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네 마음이 즐겁고 명랑하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연히 바르게 됩니다. 하는 일이 모두 제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즉,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서 조금도 탈선하지 않듯이 좋은 생각이 술술 떠올라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발명도 할 수 있고 상점의 상품 진열도 창조적으로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유쾌한 사람이 진열한 상품은 왠지 모르게 유쾌한 기분이 곁들여 있어서 그 상점에 들어가면 사고 싶어지는 겁니다. 번영하지 않는 상점의 주인이나 지배인 또는 점원은 항상 불쾌한, 즐겁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으니까 즐겁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즐겁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선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곡구아춘 생활독본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있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